다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551쪽 한번 해보세요. 551쪽에 보시면은 551쪽에 보시면 다짐도 판정 방법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다짐도를 규정하는 방식이 뭐냐, 요렇게도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근데 다짐도를 판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선 다짐도라는 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다짐을 했는데, 이거 도란 말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요, 여러분 상대 다짐도라는 게 있어요. 상대 다짐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대 밀도라는 말도 있어요. 상대 밀도, 요 도가 문제입니다. 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도.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다짐을 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도라는 말은 어느 정도로 하느냐, 어느 정도, 정도껏 해라. 그죠? 정도가 넘어가면 좋아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상대 다짐도. 그죠? 그래서 흙을 이렇게 깔고요, 3점 깔고 다졌습니다. 그러면 다짐의 두께가 여기 20점이 되게 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층다짐이라는데, 층다짐. 흙을 다질 때는 항상 3점을 포서해요. 그리고 다지고 나서, 딱 다지고 나면요, 이게 20점으로 바뀝니다. 3점을 깔았어. 다지고 제대로 다졌다. 그러면 20점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1cm로 더 해서 30점을 만약에 깔았다. 30점을 딱 깔고 다지죠? 그러면 1cm 더 깐 거, 이 밑에 부분은 전혀 안 다져요. 내가 사우디에서 이거 수십 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다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얇게 깔았다 그래서 박층다짐이라는 말을 써요. 똘마니들이. 박층다짐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여튼 3점 포설해라. 그럼 3점 포설해야지. 이걸 50점 한 방에 포설했다. 만약에 50점. 그럼 위에 3점만 빼고 나머지 2점은 안 다져져요. 그럼 나중에 비가 오고 나면 싹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소공에서 성토를 할 때 다짐을 한다. 흑사키를 할 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3점 깔으러 하는데 3점 깔고 40점 지 멋대로 깔면은 이 현장 나중에 끝나기 전에 비가 한번 오면 싹 다 날아가요. 그래서 절대로 성토할 때는요, 정확히 3점 포선했는지 아닌지를 감리단장은 확인을 하고요, 선장 소장 자신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점에서 1cm를 더 깔은 그 1cm 부분은 절대로 다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성토 다닐 때, 도로에서 성토 다닌다. 도로에서 성토 일반적으로 고성토, 이런 노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도로에서 1m 노상이다. 이건 1m입니다. 노상은 우리가 성토란 말 안 해요. 1m 노상. 노체를 다닐 때 우리가 성토를 한단 말을 쓰는데, 노체 다질 때부터 절대로 깔을 때 3점 이상 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다지고 나서 두께가 20점. 그러면 20점 다 다지고 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흙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잘 다져졌느냐, 이겁니다. 이거 다짐도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응? 76회 때 똘마니가 이런 문제 내요. 아무 소리 아니고요, 다짐도 이렇게 시험이 나왔어요. 응? 실제 1교시 안 하는데 다짐도 이렇게 나왔다. 다짐도 판정목사란 말도 아니고 그냥 다짐도, 흘리게 다짐도 이렇게 나온 문제가. 요 앞에 흘리게 다짐도. 야, 그러면 이거 흘리게 다짐도를 뭘 써라는 거냐,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렇게 났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쉬운 겁니다. 근데 실제 내는 사람이 흘리게 다짐도 이렇게 하면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 잘못 답하면은 빵점이고요, 잘 쓰면은 이거는 10점 만점에 10점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잘 다져졌냐, 그걸 뭘로 나타내냐면요, 상대 다짐도라는 걸 나타낸다. 상대 다짐도라는 걸 우리가 레러티브 컨벡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본 겁니다. 감마 D 맥스면 뭐래요? 감마디예요. 이거 다지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곱하기 100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현장에서 불도저나 진동 노라로 다지면, 현장 다짐 장비로 다진 겁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실험실에서 래머로 다진 거예요. 이 래머, 요만한 몰드가 있으면요, 여기다 흙을 3회로 나눠서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래머 쇠뻥으로다가 자연낙하시켜서 땅땅땅 쳐가지고, 이거 몇 번 때리냐면요, 몇 번 때립니까? 한층 다질 때? 20회 때려요? 20회? 25회 다집니까? 25회 다지고, 그 다음에 또 깔고 25회 다지고, 또 깔고, 그래서
그 흙의 무게를 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예? 그 흙의 무게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장에서 다진 겁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다진 흙의 무게, 요걸 갖다 우리가 뭐냐면 최대 건조 밀도라 해요. 최대 건조 밀도라 그러고요. 요걸 갖다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에요. 밀도란 말은 단위 중량입니다. 그래서 흙 1류의 무게가 얼마냐 이런 얘기인데, 그럼 현장에서 아까 3점 깔고 다졌습니다. 그래서 다짐의 두께가 2전이 되게 다졌는데, 그러면은 현장에서 다진 요 2전으로 다진 거가 제대로 잘 다져졌는지 안 다져졌는지, 그거는 이 흙의 무게를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실험실에서 야무지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함수비를 적당히 해가지고요. 여기 오염이죠. 최적 함수비에서 나오는 요 건조밀도를 최대 건조밀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게, 요 최대 건조밀도, 요게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이걸 기준을 딱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레몬으로 다진 흙의 건조 단위 중량은 다짐도를 판정할 때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100이다 이거야. 이게 만약에 100g이야. 근데 요걸 달아보니까요, 이게 80이야. 그러면 이건 80% 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파론 다졌어. 그러니까 60밖에 안 나와. 그러면 60%밖에 안 다졌다. 요걸 갖다가 도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요걸 갖다 상대 다짐도라. relative compa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흙을 다졌는데 이게 잘 다져졌는지 안 다져졌는지에 기준이 없으니까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실험실에서 램으로 다져본 겁니다. 이게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의 실험실에서 램으로 다진 흙이 몇 프로냐? 그래서 고속도로는 95%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구조물 뒤치험도 95%가 나와야 되고요. 하천 제방 다짐도 95%가 나와야 되고요. 댐에서 어떤 경우는 90%, 어떤 경우는 95% 이렇게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많을수록 아주 야무지게 다져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다짐도, 흙의 다짐도 이렇게 놨을 때, 다짐을 다 하고 나왔을 때 다짐이 제대로 다져졌냐 안 다져졌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게 상대 다짐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조 밀도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건조 밀도로 비교해서 규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건조 밀도의 비율로다가 다짐도를 판정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방법을 건조 밀도로 판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예. 다짐도 판정 방법 중에서 하나가 바로 건조 밀도로 판정하는 법.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다 이게요. 그 다음에 기타가 있어요. 요 흙의 건조 단위 중량의 비로다가 판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551쪽에 대제목 2번은 건조 밀도로 규정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노체는 90%, 노상은 95%. 그죠? 예. 그 다음에 주로 도로 성토나 라킬댐에서 한다. 그 다음에 적용이 곤란한 경우, 암버럭 치수가 맨 하단에 암버럭 치수가 큰 곳에는 불가하다. 이거는 암버럭은 절대로 이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돌멩이를 갖다가 싹 닫았을 때는요, 상대 다짐도, 즉 건조 밀도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안 하고 평판지하 시험에 K치로 해요. 예, 그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나머지 기타는요, 전부 다 이걸로 합니다. 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흙은 이걸로 하고요. 암버럭은 그 뒷장에 나와 있는 그 P평판지하 시험에 K치로 해요. 그래서 대제목 5번에 보면 강도로 규정하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강도로. 그래서 암버럭이나 호박돌, 하여튼 돌멩이를 쌓고 다닐 때는 평판지하 시험에 K치로 한다. 그건 알고 계세요. CBR 값으로 한다. 이것도 개설이고요. 나머지 3, 4, 5 다 개설입니다. 전부 다 평판지하 시험에 K치로 얘기를 합니다. 예, 암버럭은 평판지하 시험에 K치 얘기를 시험장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제목 3번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판정 방법은 내가 약자로 얘기할 때 건포, 강상, 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건조 밀도로 규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포화도로 규정하는 방식이 있고, 강도로 규정하는 방식이 있고, 상대 밀도로 규정하는 방식이 있고, 변형, 뭘로 되어 있어요? 변형량? 네, 변형. 이게 프로프롤링 얘기하는 거거든요. 프로프롤링. 여러분 동영상 보면요, 맛배기를 보여준 그 샘플 강의에 프로프롤링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바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다짐, 공법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다짐 공법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시방서상에 이렇게 또 많이들이 만들어놨습니다. 몇 가지 만들어놨냐? 같이 하면 권통항상 변다. 둘, 셋, 넷, 다섯, 6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를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를 많이 써요. 강도로 규정하는 방식에서 평판 이하 시험에 K치로 규정하는 겁니다. K치. 이거 아주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암버럭입니다. 암버럭. 그 다음에 포화도로 규정한다. 이것도 잘 안 쓰고요. 상대 밀도라는 거는 모래의 조밀한 정도로 모래 집안에서 이제 주로 하는 얘기고요. 요거는 암버럭을 해서 주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모래나 아니면은 점토나 하여튼 전부 다 이걸로 하고요. 예, 프로롤링을 규정하는 방식은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요것에 이것도 잘 안 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게 제일 많이 쓰고, 두 번째 강도를 규정하는 방법 중에서 평판제의 시험의 K치가 중요하다. 그 얘기 뭐냐? 이거와 이거는 확실하게 안겨야 된다는 얘기. 이 중에서 다른 건 크게 설명 안 해도 되는데요. 요거 두 개는 최소한으로 딱 부러지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포화도 또는 공기 함유율을 규정하는 방식이, 그래서 포화도가요 85에서 90% 이상, 98% 이상이면은 합격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포화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포화 상태라면요. 포화 상태란 말은 뜻이 뭐냐면 흑입자와 입자 사이에는요 뭐가 있냐면 물이 있고요. 요 안에 또 공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지잖아. 예, 그러면 다짐을 할 때 다짐의 목적이 뭐냐? 다짐의 목적이. 그러면요, 요 공기를 빼내는 거예요. 공기를. 그게 다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야집안이다. 그러면 여야집안 처리를 할 때 안밀이란 말이 있어요. 안밀. 예. 안밀이라는 게 뭐냐? 그 얘기죠. 안밀을 일으킨다 이 얘기는 안밀을 촉진한다. 여야집안 개량할 때 촉진한다 이 얘기는 토립자와 토립자 사이에는 물을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안밀축증법에 연집배송법이라는 게 있어요. 응? 그래서 다진다는 거는 흘릭을 이렇게 쌓고요. 탁탁탁 치는 거고 대가리 위에서. 안밀을 일으킨다 이 얘기는 탁탁탁 치는 게 아니고 이 안에다가 뭐를 쑤셔넣어요. 모래를 쑤셔넣어. 그래가지고 이 점토에 있는 물이 빠져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밀을 일으킨다네요. 과행강수의 소산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짐 얘기하다가 왜 이 미친놈이 느닷없이 포화도로 규정하느냐? 다짐도. 다짐이 잘 됐냐 안 됐냐를 왜 포화도로 규정하는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짐을 끝내주겠어 하죠. 그러면 공기가 100%다 빠져나왔다 이거예요. 그죠? 어떤 경우에도 공기가 100%는 안 빠져나가죠. 그리고 포화도가 거기에 보면 85% 이상이면 좋다는 말이죠. 그게. 그거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만약에 다짐도가 95%다 이거야. 다짐도가 95%다 이 말은 공기가 95%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은 공기가 95% 빠져나가면은 공기가 빠져나간 자리를 사실은 이론적으로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포화도 95%다 이 얘기는 공기가 95% 빠져나갔다. 그럼 다짐을 끝내게 됐다 이런 얘기야. 네? 근데 원래 포화 상태라는 말하고는 좀 이게 개념이 틀린 말인데요. 다짐이라는 말은 공기를 빼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밀을 촉진한다는 얘기는 여야집안에서는 과잉강수로 소산된 거를 안밀이 일어나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화도가 85%다 이 말은 공기가 많이 빠져나가야 요 안에 간격 속에 있는 공기가 없어져야 이 물의 그 포화도가 심할 거 아니냐. 무슨 이야기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치 아프게 보시지 말고 거기에 보면 SR이란 말이 있는데 이 S가 왜 S가 붙었냐면요. 우리가 포화라는 말을 saturated라는 말을 씁니다. 간격 속에 물로 차는 거를 우리가 saturated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화 상태는 saturated condition 이런 말을 써요. 예, 간격 속에 간격이 완전히 물로 꽉 찬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85%는 포화 상태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S자가 붙은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85% 내지 98% 이상이면 합격이다. 근데 아까 다짐도도 95%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짐공법으로 규정한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시방서에 말이죠. 30점 깔고 다졌는데 그 다짐 장비를 불도저로다가 다짐했어. 3회만 다지면 된다. 그 다음에 다짐 두께라면 여러분들 책을 보다가 말이 나오는데요. 다짐 두께란 말이 나오면은 다짐 후의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짐 전의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방서를 읽는데 다짐 두께다 이 얘기는요. 다 다지고 난 두께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다짐 후의 두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포솔 두께를 다짐 두께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포솔은 몇 전이라고 했어요? 예, 포솔은 깔은 두께를 얘기해요. 그럼 포솔 두께고 다짐 두께란 말은 다짐이 끝난 후의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서의 노상은 다짐 두께가 20전이다. 그 얘기는 다지고 났은 후에 20전이다 이런 말이야. 근데 하천지방은 다짐 두께가 3전으로 되죠. 네? 예. 그 다음에 댐에서도요, 다짐 두께가 3전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다짐 두께란 말. 그 다음에 다짐폭. 다짐 속도라는 거는 뭐 4km/h 속도로 보통 다지죠. 3 내지, 다짐하는데 속도는 3 내지 4km/h의 속도로 보통 다집니다. 여기에 로라가 하나 있어요. 이 로라가 다지는 속도가 100km의 속도로 다닌다 만약에. 시속 100km로 다닌다. 조지는 거죠, 아주 그냥. 그래서 이 다짐 속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현장에서. 다짐 속도를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거하고 100km로 가서 어느 게 더 잘 다질 것 같아요? 시방서에 보면요, 다짐 속도를 전부 다 3 내지 4km/h 속도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 천천히 지그시 누르면서 다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방서에 불도자라는 놈으로 다짐의 수 3회를 다지는데 다짐 후의 두께는 20전이 나오면 되고 다짐폭은 일반화 폭으로 하고 다짐 속도는 3 내지 4km/h로 하도록 돼 있다. 그럼 그렇게만 하면 합격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사실 그런 일은 없고요. 전부 다 현장에서 건조밀도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1교시 5에 나올 수도 있고요. 2, 3, 4교시도 이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시험장에 가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뭔지 모르지만 성토에 대한 문제다. 고성토 시공주의상 써라. 그냥 막 성토에 대해서 써라. 그래서 성토 쪽으로 난다든지 아니면 다짐에 대해서 다짐 관리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시험지가 났을 때 다짐 관리를 최종적으로 이걸 하죠. 그죠? 다짐도 판정을 하죠. 다짐 관리. 그래서 이 건포강성 변다라고 하는 거는 토공에서 문제에게 중요한 거예요. 꼭 해놓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